거사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경험의 산물이라든가 예.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라면 예.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 정말 훌륭한 가정의 부모한테 살아서 그런 좋은 그런 경험을 한 아이라면 예.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사회되는 게 작용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생기죠. 예, 그런데 자,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다 행복하게 되고 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라고 이름하는 그런 삶으로 다 되어지던가요? 그건 아닌데 왜냐면 기왕이면 그런 좋은 부모 환경에서 자란 아이 그렇게 된다. 예, 만약에 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져야 되죠.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한 말인 거예요? 대체로라는 말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예? 어떤 조건이 기아 조건을 해서 다 어릴 때 대부분 죽는 나라와 예. 풍족한 어떤 사회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 자, 어떤 사람 일부러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것은 죽는 게 더 나쁘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죠? 예. 예. 물론, 뭡니까? 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막연한 어떤 희망의, 생각의 산물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로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세상에 안 살고 싶다. 또 이 세상에 다시는 이런 삶을 안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행의 목표를 뭐라고 그럽니까, 수행자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싶은 것이 수행의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사는 것이 더 좋은지, 죽는 것이 더 좋은지,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사는 것이 좋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굶어서 어릴 때 죽는 것은 안 됐고,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 태어나서 오래 사는 것은 좋고, 라는 거죠. 예? 알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죽고 사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과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 또한 결국 어떤 이런 어떤 불편함이 해소되는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그냥 과정일 뿐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삶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 것 같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괴로운 삶인 거예요. 사람의 삶이 대부분 삶이 다 괴로운 것을 한다면 전쟁이 나서 그 속에서 결국 이러한 괴로운 사람의 쫓고 속에서 전쟁이 나서 누굴 죽고 하는 그런 삶과 최소한 그런 어떤 폭력이나 전쟁은 없는 그나마 거기에 비해서 평화롭게 살면서 기본 괴로움은 같이 느끼는 삶은 좀 다른 삶이 아닙니까? 예,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전쟁까지 하면서 사는 삶보다는 좋다라고 생각하죠. 좋다고 다 예.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쪽 분들이 어차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 괴로움이야 다 있다고 하고 여기서든 저기서든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도의 중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공부의 목표를 한다면 수행 목표를 한다면 이게 다 같은 조건이 한다면 오늘 한 사람 죽이고 내일 죽고 하는 이런 삶보다는 그래도 평화롭게 살면서 병이 들어 죽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조건이 좀 예를 들면 진화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자, 그렇게 더 이상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가령 두 상태가 영원히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이 상태 그대로라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도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없다는 경험은 각자의 경험이죠.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우리 동시에 행복하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실 각자 같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각자 나도 행복해 너도 행복해 이거지. 같이 행복이 경험된다 사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각자 경험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같은 평화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럴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령 죽고 싶을 정도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으로 누구나 치달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상황도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전쟁이라는 것에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경험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어떤 자각이 일어나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그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언젠가는 한 사람이 괴롭게 되어지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 속에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면은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래도 전쟁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안전쟁 속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전쟁이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나요? 어쨌든 그 상황, 전쟁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비교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문제일 뿐이지, 생각 속의 일일 뿐이지.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은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봄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의 삶이죠. 전쟁이라고, 이때는 이제 총소리가 안 들리고 서로 막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이 없지만은, 이런 날씨와 또 뭐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이 또 입으로 경험되고 몸으로 경험되느냐, 라고 하는 걸로서 어떤 사람은 괴로워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요 안에서도 이런 거고 전쟁 속에서도 전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괴롭나요? 전쟁이라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상태가 되나요? 전쟁 때문에 미국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전쟁 때문에 영웅이 돼서 삶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전쟁이 없었더라면 영웅으로 되지 못했을 텐데 전쟁이 있어서 영웅이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된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 전쟁이라는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쁜 것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인가요? 비교적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교적 통계, 그런 것이 사실은 생각의 문제지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부부가 두 사람이 우리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듯이 사실은 우리 행복해 라고 하는 것도 너는 네가 행복한 거고 나는 내가 행복한 거지 우리 행복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 대한 표현일 뿐이죠. 경험은 각자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 속의 문제일 뿐이지 각자의 경험은 다 각각이지 공동이다. 사실은 이런 것은 생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철학에서 공리주의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 이런 말들이 실제적이지 않고 사실은 공담일 뿐인 그냥 탁상 공론일 뿐인 생각일 뿐인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맨날 그러죠.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소리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어리석음이요.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각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어떤 대통령이 100% 지지를 받아서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는 자체가 이 사람이 51% 지지를 받았다면 49%는 바로 불만족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야당이 돼가지고 맨날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맨날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자체로 그냥 반은 불만족 상태가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이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됩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사실은, 자, 투표 안 한 사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 전체의 몇 %나 되죠? 한, 60, 70% 되나요? 요즘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60% 되나? 그럼 벌써 70%. 70%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가면은 사실은 또 70% 중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되죠? 요즘 한 5, 60% 되나? 그러면 70%에 50%는 벌써 35%밖에 안 되죠. 전체 국민의. 35%인데 5사람이 표를 쪼개가면은 요 사람이 한 40% 정도, 45% 정도 지지를 받으면 되나요? 그럼 35% 곱하기 또 40% 하면은 4, 5, 24, 3, 12. 4, 5, 24, 30 몇 %만 되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럼 전 국민의 30 몇 % 지지자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수가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굶어서 죽는 어떤 그런 조건의 시간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조건과 시대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님이 그런 어떤 이제 공동선, 어떤 이런 어떤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진현님, 불광님, 어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다르지만은 사실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더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단정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병도 어떻게 보면 더 많았고 지금처럼 오래 살지도 않았고 밥도 많이 굶고 배도 굶고 살아도 가령 지금보다 더 불행했다라고 규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살률도 지금도 좀 적었죠. 그 다음에 정신병원도 요즘이 훨씬 갈수록 더 호황이 된대요. 옛날에는 정신과 의사를 별로 환영을 못 받았는데 요즘은 인기 직종으로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뭔가요? 사실은 우리는 옛날에는 생활에 여유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디서 숨을 틈도 없어요. 어디 가서 좀 조용히 혼자서 어떻게 할 틈이 없어요. 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요게 있어가지고 어디 잠시 어디 쉬지도 못해요. 계속해서 이게 어디 가 있어도 이게 괴롭혀요. 근데 이제 그것을 덧들어서 옛날에는 소리만 있으니까 소리로 좀 속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화면까지 나오니 이제 속일 수도 없어요. 자, 점점 그렇죠? 도대체 더 이렇게 문화가 발전했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명의 발전은 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쟁과 기아 이런 것들하고는 좀 저는 일반 휴대폰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차가 KTX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복의 발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KTX가 생겼다고 해서 행복이 발전된 건 아닌데 전쟁과 기아점도 우리 눈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던 기준점, 전환점 이런 것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 저는 그냥 똑같은 이치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이추로면 좀 그렇게 이해되는데 실제로 다시 생활 속에 들어오면 하여튼 그래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뭐막 저기 제가 미얀마를 작년에 한 달 정도 미얀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저 시골까지 한 가봤습니다. 그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소득도 낮고 사람들 생활이 정말 너무나 열악하지만은 시골에서나 이런 데 정말 살아가는 그냥 환경으로 보면 너무나 열악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면서 괴롭다, 뭐 불안하다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친절하고 온순하고 잘 웃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미얀마에는 주로 이제 그런 기차라든가 이런 이를 타고까지 가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편안하고 막 악다구리 쓰는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한국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 차를 타고 들어오면은 말들이 살벌해요, 여기는. 차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다 멀쩡하고 이런데도 말들이 굉장히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문화적인 말들을 쓴다라고 그래도 그런데 들리는 말은 어떤 악이라든가 뭔가 가시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함으로 들리는데 여기는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말들이. 막 살벌해요. 이렇게 느껴지요. 그 사람들은 집도 사실은 그냥 뭐 칸막이 좀만 해놓으면 그냥 집이고, 옷도 1년 내내 뭐 한두 벌 그냥 그러면 그렇고, 뭐 텔레비전도 없고, 또는 텔레비전도 저 한 집에 있으면 가서 구경하고, 뭐 이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거기도 도시에 나오면은 좀 살벌해져요. 이제, 막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제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죽이기도 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게 뭐냐? 이제 텔레비전이 들어와서 이 텔레비전도 갖고 싶고, 없을 때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텔레비전을 갖고 싶고, 이제 오토바이도 갖고 싶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 불편함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사실 옛날 우리가 그런 것이 없고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은 햄버거 안 먹어, 피자 안 먹어, 이런 거 없죠. 그냥 자기네 시대는 그냥 그대로 먹고 살죠. 과일 열린 거 그냥 따먹고 그냥 그대로 살죠. 그래도 불만족이 사실은 없는데, 피자를 한번 맛보고 나면은 옆집에서는 피자를 먹는데 피자를 못 먹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맛도 없고 불편함으로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이란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오래 살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냥 옛날에 아파서 병들어서 그냥 죽고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도 그렇게 죽었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죽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고 해서 그렇게 죽으면 나고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냥 일이었어요. 태어나면 죽는 거고, 죽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초연해요. 그냥 다 불에 태워요. 절에 와서 그냥 불에 태워서 그래요. 초연해요. 죽고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죽고 사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빨리 죽는 것이 이제 괴로움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괴로움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애 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아장이라고 애장이라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애 때 죽으면 애 때 죽는 거고, 죽고 사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점점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야. 이건 치료를 못해서 그래.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 것이 절대적으로 괴로움일까요? 배가 고픈 것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대부분
배고르면서 살았어요. 사실 먹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살았어요. 제사 한 번 지내면은 잔치, 사실은 뭐 부모들은 어쩔지 몰라도 애들은 잔치 날인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괴로웠느냐? 자, 그렇게 먹었을 때 행복했지, 먹지 않은 다를 때가 괴로움이었느냐? 사실 괴로움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냥 그거였어요. 그냥. 즉, 그 또한 배고픔이라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 밀이나 보리배서 그냥 불에 소띠기로 가가지고 태워서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어느 게 더 행복해졌다? 배고픈 기아로부터 절대적인 기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배가 고파서 죽는 사회와 전쟁으로 죽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저는 그냥 뭡니까 이게 와닿는 느낌으로 예. 는 차이가 있다 이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이들이 이런 쪽에서 태어나고 이런 쪽으로 태어났을 때 그 이야기에서 시작됐던 그건 얘기인데 이제 각자의 느낌을 다른 거죠. 그냥 제가 이 말씀드렸던 거는 이것도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나는 눈 딱 떠서 하는 생각이 보면은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단어에 비슷한 패턴을 계속 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지혜로운 부모 아래서 예. 좀 더 지식이 있고 좀 더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아이라면 이게 작용이 이치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물론 그거는 뭐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람마다 모르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저같이 막 그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보다 그렇다면은 부모가 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도록 노력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예. 자, 그것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보세요. 부부가 다 대학 교수의 집의 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바른 생활 할 것 같고 다 잘할 것 같죠.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럼 누구 집 아들? 그냥 어떤 집 아들? 사회적에 참 괜찮은 훌륭한 부모라는 모를 얻는 부모들 중도를 아는 부모들 중도를 아는 분들 맞아 그런 분들 사이라.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뭐라고 그럴까? 모든 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그렇지. 가령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 그럴 수 있겠죠.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말 해주면은 다 좋게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요. 그것도 제 착각이지. 예? 그러니까 자 보이는 것이 바르면은 다 바르게 그 다음 그게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면은 그러면은 말이 맞지요. 예?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너를 위해서 그러는데 그랬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말을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열심히 하는 놈도 있고 더 반발심이 나가지고 더 안 하는 놈도 있어요. 옳은 말을 해주면은 옳은 말을 따르는 놈도 있고 옳은 말을 해주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나가지고 빗나가는 놈도 있어요. 일부러.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목사집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는 입만 열면 바른 말만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바르지 않아.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바르지 않은데 입만 열면은 자기 보고 바르게 살아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혐오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자, 목사님이 자, 훌륭한 아들이 되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갖다가 맨날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이래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까지 이런 혐오감까지 이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이순자를 이렇게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목사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래야지요. 그러면 그 목사님 같은 아버지 부모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렇게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선명 씨 아들에 대해서 뭐 요즘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술주정이 부모 밑에서, 술주정뱅이 부모 밑에서 아버지를 보고 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술주정뱅이 부모 밑에서 아이고, 저기서 내 삶의 희망도 없어. 우리 아버지 저 흙수저에다가 뭐 도움도 안 된 데다가 맨날 놔두들이 배기나 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려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빨리 그냥 어떻게 보면 폐인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라고 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찌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나는 훌륭하지 못한 부모야 라고 그러실 거 없이 스스로 평안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요, 얘기하다가 제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아직은 돼 있잖아요. 물론 부사님 분이 나오고 그래서 불안 정세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하고 부딪히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아직 있는데 최근에 무슨 뭐 여성단체 교육받으러 갔었는데 그게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능력 있고 또 거기서 가르치기를 여자는 뭐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 뭐 주로 그런 얘기고 또 그러다 보면 아무리 중도 입장이 있으면도 자동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데부터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작용에 의해서 그냥 일어난 거겠지. 예. 그러고 나니까 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계속 올랐다 사라졌다 올랐다 사라졌다 그걸 계속 느끼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예. 바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 밥벌이 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몇 사람 빼고 나면은 사실 그러한 말 때문에 다들 괴롭게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런 말이 좋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관념이구나 싶은데 근데 사회에서는 그게 예, 자, 그렇죠. 예, 사회에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맞춰서 살려고 막 그런 사람이 왜 그래요? 예를 들어 스님 중에서도 명품의 삶을 살아라. 명품의 삶이 돼야 된다. 왜? 왜?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괴로워져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품의 삶, 이 자체가 뭔가 삶을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삶이라면은 지금쯤 명품이 안 돼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한번 노력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다 그렇게 됐어야지. 사실 대부분 안 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는 대통령 정도 됐으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최고로 성공한 거죠. 최고로 되고 싶은 대로 됐지요. 그럼 행복한가요? 행복하게 됐나요? 행복할까요? 이루려고 대통령. 가령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국무총리 되려고 했다든가 장관이 되려고 청문회 나왔다가 그때까지만 다들 훌륭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칭송받고 부름받았다가
청문회 한 번 나와가지고 온갖 과거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거는 뭐 완전 집안 망신에다가 이건 완전히 개쪽 다 판 그런 경우 우리는 맨날 보지요. 예? 그래가지고 장관도 못 되고 망신만 당하다가 끝나는 국무총리 나왔다가 그냥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국무총리도 못 되고 만 경우나 이런 경우 많죠. 예? 그게 되나?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명품 삶이니 능력 있는 삶이니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있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괴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괴롭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돼서 괴로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장관이 되면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돼서 괴롭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될 때까지는 잘 나간다 싶어서 괴롭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 언젠가는 그만큼 괴롭게 되어지는 것이 삶의 이치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치닫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은 바보의 말인 거예요. 우리 바보가 뭐냐?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러면 그런 이치를 알고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 모르고 말하는 걸까? 모르는 때문에 말하죠. 거기서 알면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그냥 왕이 되라든가 부자 되라 이야기 절대 안 하시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종의 살아가는 처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뭐 귀담을 필요 없죠. 아니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사실은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럼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냐?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세상 사람 눈에 잘 안 띄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부처님처럼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은 다시 그렇게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알아져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돼 있으니 모르는 사람 투성이처럼 보일 수밖에 해요. 이 과정에서 알아진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안 띄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죠? 그럴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만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나고 하는 이런 세상이죠. 사실 항상 그런 세상이었어요. 항상.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가 내 말만 들으라고 나는 다 알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의 말도 그냥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그대로 따르지 말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의 경험이고 모든 삶에서의 경험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보면은 스스로 어떤 삶이 괴로움으로 가는 삶이고 어떤 삶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즐겁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건지 스스로 터득되게 된다.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의 말이든 그 말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믿지 않으니 들리면 들리는 대로죠. 요게 바로 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라 이름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문제는 안다면은 그런 말을 안 하죠.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괴로움도 벗어나느냐에 대한 도사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직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요러면 행복할 거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행복할 거라는 것도 실제로 그것이 진짜 행복하게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한번 살아보면은 정말 행복해지면은 그럼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지금까지 가령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런 명품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었죠. 그러나 노력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됐다 하더라도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조그만 것은 경험을 다 해봤죠. 예를 들어서 요만한 집에 살다가 요만한 집에 사는 경험이라든가, 새 옷, 옛날에 어릴 때는 새 옷 입어본 경험이 없는데 요즘은 좋은 새 옷도 한번 입어본 그런 경험도 있고. 자, 이런 경험들이 그 당시에는 저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지면 막상 가지면 얼마나 행복해지던가요? 얼마나 만족해지던가요? 예, 자,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거의의 어떤 것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도 그러리라는 것이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이 포기가 되는, 사실 그래봤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말에 논할 필요가 없죠. 몰라서 하는 말들이죠. 몰라서 하는 말은 바보의 말이죠. 온통 바보의 말 때문에 그렇게 삶이 불편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예? 사람 뇌는요, 어떤 걸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제일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렇거든요. 예. 뭐 아픈 것 때문에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아프니까 약을 먹고 싶은데 약의 부작용이 심하니까 두려워서 또 먹는 걸 이제 또 꺼리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면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고 터질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바라보듯이 참고 들리게 이 고통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자니 약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고 막 이것 때문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예. 이 상황을 들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바라보면 있으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것이 안 일어나요. 그냥 저처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먹는 것처럼 보이면 일단 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입에서 확인이 돼요. 네. 이렇게 단순해져요. 그냥 이제 먹어야 되냐 말아요. 의사가 먹으라 그러면은 어차피 병원에 가서 먹으라 그러면 일단 먹어요. 먹으면은 여기서 반응에 따라서 안 먹어지게 되든가 계속 먹든가 그냥 그래요. 예. 이제 감기약 같은 거 먹어봤자 바로 낫는 것도 아니라 결국 어떤 시간이 흐르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물론 코감기가 줄줄 흐르는데 뭘 먹으면 당장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죽든 말든 그냥 먹고 자, 그러니까 점점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먹고 바로 부작용 생기는 것도 아니라 계속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요 느낌에 깨어있는 요 느낌이 알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이것 약은 계속 먹어지든지 아니면은 안 먹어지게 되든가 그렇게 돼요. 어떤 음식들도. 지금 제가 이러는 것도 되게 욕심이네요. 욕심이나 화내요. 예. 어떤 상태가 다른 상태로 되고자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강한데 이것도 단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먹으면서도 또 부작용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단순화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항상 경험되는 것에 깨어 있음이지 뭘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생각이죠. 실제로 경험되는 이 중심, 경험에 따라서 작용되는 대로인 거예요. 당연히 입에 들어갔는데 맛있다 맛없다 하지 않아도 사실 그 다음에 다시 손이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손이 가지면 가지는 대로 안 가지면 안 가지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이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 지금 이 순간은 그렇다 그런다면은 이 순간 그러함이 그냥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예. 그것 또한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단지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상태는 이미 작용되고 있는 자연 현상이지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지금 싫은 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삶이 자꾸 더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편한 거리가 옛날에서부터 자꾸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갈등은 그냥 당연한 거였고, 뭐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 안 했는데, 뭐 수행이니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거사님은 안 만났으면 더 행복하다. 작용에 이렇게 되는 거라는 시원한지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러고 있는 내가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문득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몰라요. 네. 그런데 괴로움이 괴로움인 줄 알아져야만, 그것도 철저히 알아져야만 이제 정말 삶에서 괴로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우여곡절이 경험되다가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어떤 이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 괴로움이 철저히 알아질 때까지 치달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가끔은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가? 아니요. 괴로움이 괴로움을 안 느껴질 때. 예. 왜냐면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부처님 책 읽으면 그렇게 괴롭다는 표현을 뭐가 그렇게 괴로우실까? 그때는 이 정도는 뭐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하면 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어떤 괴로움인지 철저하게 느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괴로움이 괴로움인 줄 모른다면은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았던 것이 죽고 싶을 정도로 다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괴로움이 괴로움인 줄 모르는 것을 무지라 이름하는 거죠. 그것 또한. 그때는 괴로움 속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하면 다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괴롭긴 했지만 근데 그게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난 줄 알고 살았다. 이때까지. 그래서 그런 상태를 그렇죠.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모르는 상태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의절군 상태가 아니라 내가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차이는 뭐죠?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상태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괴로움을 어떤 거라고 또는 괴롭지 않는 것을 어떤 거라고. 제가 덜 괴롭게 느꼈을 때. 예, 그것은 괴로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닌 거였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뭔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괴로움이라고 규정함이 없으면은 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규정함이 없어서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괴로움이라고, 이건 괴로움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되면 괴로운 거예요. 응?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유로움은 괴로움이 어떤 것도 괴로움이라 하는, 괴로움이라고 규정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괴로움이란 규정 자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것도 괴로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때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규정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거나 괴로움이 경험됐다는 거예요. 요게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규정을 우리 이 수행에 대해서도 그래요. 도라는 제가 저는 안 되는데요. 정말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도가 뭐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도라고 이름한 상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도인데 안 된다라는 나는 정말 안 돼라는 생각이라면 나는 정말 안 돼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면 그것이 도인데 그래 도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닌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도라는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요것만 없으면 그냥 다 돈데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도라는 상태가. 그러니까 자 배운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부는 뭐예요? 부처님의 공부는 배운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공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부는 도가 부처님의 공부예요. 부처님은 도를 공부라고 그러지 어떤 책을 물리책을 뭐 하고 뭐 역사책을 배우는 이걸 공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공부라는 말은 도 이것을 공부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부는 어떻게 해요? 들리는 내용을 맞다 틀리다라고 붙잡지 않아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거예요. 아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선생님들은 이 수업하는 태도가 안 됐다고 학생으로서 자세가 안 됐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도 애들한테 그렇죠. 네. 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공부인 거예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리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믿지 않는 이것이 공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삶에서 그래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것은 배워왔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잘못 배워왔다는 것은 뭐죠? 내용을 그냥 그대로 믿은 이것이 잘못 배운 거죠. 즉 도라 이름할 수 없는 상태가 이것이 잘못 배운 거죠. 사실은 내용은 우리가 어떤 것도 맞는지 틀린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 법칙을 상대성 이론을 배운다 한들 요즘은 상대성 이론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진리다라고 이렇게 배워버리면은 꼭 법칙 그러니까 항상 적용되는 항상 그러하다라고 믿어버리면은 그럼 잘못한 거죠. 잘못 배운 거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물리학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죠. 왜냐? 지금까지 항상 그때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계속해서 바뀌어왔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지 내용을 그렇다라고 믿는 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도는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거라도 누구의 말이라도 맞다라고 생각되는 말이든 틀리다라고 생각되는 말이든 어떤 말이어도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자 요쪽 귀로 들어와서 그냥 요쪽 귀로 가는 그것을 붙잡지 않는 어차피 들어왔다 나가는 거니까 안 들어오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 그런 삶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연에 가시더라도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시면 되지 그 말에 신경 쓰면은 그 자체도 불편하고 삶도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치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깔라마 경의 이치인 거예요. 그 이치가 도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써도 바로 도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 경험 덕분에 또 도에도 한층 더 가까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행하시다 그러지 아까 저는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공무원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옛날에 엄마 주면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예. 부모가 그래도 돌아가신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 그것만 걱정했는데. 그런 거야만 당연한 느낌.